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 관찰사 토크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불발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격동의 한 주.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기자님. 지난주 방송하고 그날 한밤중이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밤 그걸 지켜보면서 큰일 났다. 이게 내란인데 미쳤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고 막 그 헬기가 뜨고 이 완전 무장병이 국회에 들어가는 거 보면서 난리가 났구나. 그래서 급히 이게 어떤 비상계엄이 뭔 법적 근거인지를 기사를 급히 하나 쓰고 새벽에 택시 타고 한밤중에 방송국 가서 가셨군요. 새벽까지 계속 역시 특집 방송하고 기사 쓰고 혹시 또 잡으러 올지도 모르잖아요. 네. 포고령에서 우리 잡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언론인들 뭐 이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난리가 난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현주 변호사님은 어땠습니까? 뭐 대기자님은 그날의 감상이신데 저는 이렇게 지난 토요일 주말을 거치면서 뭔가 역사의 큰 흐름 그리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보게 됐는데 우리 역사라는 건 우리 각자가 바톤을 이어 달리는 게임이 아닐까 경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1990년에 윤석열 이병이 그 민간인 사찰 파일을 가지고 플로피 디스크를 나와서 한겨레 기자였던 한겨레 기자인 자기 선배를 찾아서 그게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의 민간인 사찰 제도가 군대 개혁을 통해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아직 그때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이 여전히 기무사 그때는 보안사였죠. 윤이병이 양심선언을 할 때는 그것이 계속 되어져 왔다면 이제 그때 문건을 보면은 주요 요인들의 지배 구조, 도주 경로, 그리고 지인들 리스트, 지인들 주소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 국회에서 못 막았을 뿐더러 이미 주요 정치인들은 이미 잡혀가셨겠죠. 그래서 그분은 근데 윤석열 이병은 이렇게 나를 영웅시하지 말아라. 나는 그 학생 운동을 하다가 끌려가서 선배들과 동료들을 밀고 하고서 그 죄책감에서 한 거지 나를 영웅시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정말 그분이 이어달린 그분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주요 정치인들이 사실 이 검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검거돼서 과천인가 어디 동부지검인가 거기 사실 될 뻔했던 거잖아요. 방첩사, 방첩사 구금 장소에 구금 될 뻔했죠. 사실 이게 이제 윤석열 이병뿐만 아니라 이지문 중이 그렇죠.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민주 역사의 발전 과정이죠. 그래서 계엄을 하는 걸 보면서 다시 참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우리 참 명언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엄이라는 게 연주 변호사는 저랑 비슷해서 어릴 때 같고 대기자님은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80년이나 79년도. 예, 79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그 이후에 시해 사건 때 그때가 이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 사건 터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그 군대에 가서도 제가 83년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그때는 계속 충정 훈련해서 그렇죠. 진압훈련이죠. 진압훈련은 항상 들어있었어요. 제일 지루한 게 진압훈련이거든요. 연병장에서 햇볕 쬐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참 군대도 가지고 군 면제자 윤석열이 참 저런 걸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됐어요. 한심하다. 그리고 제가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권을 저렇게 마구 휘두르는 걸 보면서 결국 저기도 검찰에 의해서 단죄될 거다는 예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 방송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윤석열한테 가장 아픈 부분은 자기 후배인 검사들에 의해서 단죄될 때 그때가 가장 아마 아플 것. 그래서 이번에 뭐 들리는 속설로는 한동훈에게 결국 굴복한 것도 검찰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듣고 물러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관련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지금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느 조직이 맞는 게 타당합니까? 사실은 지금의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원래 수사기관들끼리는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네.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게 정답이거든요. 견제. 예,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 제약이 없어요. 음흠. 아무런 제약, 뭐 할 수 있다 없다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지금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해 있는 상태예요. 네. 물론 뭐 국수본이 경찰청장이 국수본을 직접 지휘할 권한은 없지만은 네. 그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검찰은 원죄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무도하게 수사권을 남용해 왔잖아요. 네.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먼지까지 탈탈 털면서 윤 대통령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수사 제대로 안 했잖아요. 휴대폰 뺏겨가면서 조사하러 갔죠.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하고 뭐 그냥 무혐의 불기소하는 사람들인데 국민 신뢰도 바닥이잖아요. 네. 윤석열에서 임명된 검찰총장 지금 뭐 총장 특수본부장이 윤석열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예. 예. 검찰은 직권 남용을 확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김용현 전 국방 고소영장을 청구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요게 일단 우려가 있고요. 공수처도 뛰어들었는데 공수처 아시다시피 우리가 숱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조직도, 인력이 없어요. 조직도 인력도 수사 능력도 사실 물음표잖아요. 네. 최상병 외압 사건 아직도 주무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덮고 다 모든 인력을 그걸 뺀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 이제 누가 주도권을 잡는 싸움이거든요. 네. 검찰도 여기서 윤석열 구속까지 해내면은 검찰이 수사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 검찰 조직이 해체되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게 있는데 어쨌건 저는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뭐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경쟁하는 게 오히려 나쁘진 않다. 네. 여기서는 지금은 야당에서도 경쟁하게끔 부추기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이 지금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대로. 이거 뭐 큰 장이 열린 거죠. 이게 큰 장이 열렸다. 큰 장이 열리고 그리고 예. 각자 신분 세탁을 할 기회지 않습니까? 점 하나를 붙이고 이제 다시 정의로운 검찰로 예.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우리는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자기 정당화의 논리로 우리는 그때 어쩔 수 없었다. 위에서 압력을 넣는데 어쩌란 말이냐라고 한 다음에 이 힘이 빠졌을 때 확 덮쳐서 사냥을 해서 이제 우리 정의로운 검찰라고 포장을 하는 항상 이런 패턴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자들에게 신분 세탁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특검은 저는 특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특검은 활동 기간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네. 뭐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 60일에다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결국 그냥 처벌 구이나 해라. 그러니까 특검의 활동의 그 수사 자료들을 다 열심히 경쟁을 해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의 이점은 브리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어떤 경과가 난지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밀실에서 뭐 맞추고 뭐 중간 결과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한 채 결과만을 쓰고 어느 날 디미는 그런 것도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한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에게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검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2016년, 17년 촛불 시민행동 과정에서 검찰 개혁이 화두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살아났냐. 적폐청산을 하고 윤석열을 앞세워서 칼을 마구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살아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폐청산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역대 최고의 특수수사 진용을 꾸렸고 조직도 엄청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됐던 전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특검이 수냐하면은 특검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벌고의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돼요. 맞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검찰권은 항공모함이면은 특검은 그냥 조그만 소총부대 정도예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지금 경쟁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할 필요가 있는 건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특검에 가야 특검이 이제 방향성이거든요. 다 받아서 이제 자료를 이제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가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내란 사건은 내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지켜봤잖아요. 네, 다 이게 봤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전 국민이 지켜본
세월호 참사도 지켜봤는데 유야무약하고 애먹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은 어제 민주당 노정면 의원과 김의겸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 노정면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죽 서서 개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구속에 반대하거나 막을 수도 없다. 네. 근데 경쟁하게 하고 구속하면 구속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 두는 거 하고 김의겸 전 의원은 법조 기자를 오래 했거든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긴 했는데 이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김의겸도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를 맡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검을 도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우선은 경찰 수사를 독려하면서 서로 경쟁시켜야 한다. 경쟁시키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현실적 방법처럼 보인다. 아하. 물론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봐야 해요. 되겠죠. 그리고 검찰이 하이에나잖아요. 네. 권력 검찰 역사를 쭉 보면 이렇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소통용으로 불리던 김현철을 정권 말기에 가니까 김현철 잡아냈죠. 네.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세 아들들에 대해서 정권 말기에 가니까 틀었죠. 맞습니다.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이 검찰이거든요. 살아있는 권력이는 눈치 보면서 바짝 엎드렸다가 약간 기울어졌다. 레임덕이 왔다 싶으면 다 물어뜯습니다. 덕달같이 달려드는 게 네, 검찰의 맞습니다.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의 성향을 잘 활용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감시해야 되고 지금은 가장 합리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건데 네. 합동수사본부의 컨트롤 타워가 민정수석이 하겠습니까? 법무부 검찰이 검찰이 하겠습니까? 뭐 그런데 국수본이 지금은 네. 각자가 다 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감시하고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이거거든요. 계속 나온 얘기가 박세현 그 서울고검장 네. 지금 특별수사본부장 맡았는데 이 사람이 한동훈 대표하고 연관성, 뭐 장인하고 아버지하고 관계 등등 이것 때문에 조금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네. 경고를 주는 거지. 경고다? 이 검찰 조직 자체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네. 지금 뭐 한동훈하고의 친분이 좌우할 가능성 크지. 저는 솔직히 크지 않다고 봐요. 크지 않다. 근데 이분 자체는 그렇게 담대하거나 뭐 그런 분은 아니다. 왜냐면은 검찰계의 기족이었어요. 그래서 기족 이제 아버지가 검사장이고 박준영, 예. 예. 외할아버지도 검사장이고 뭐 예, 그래서 그 떠받들면서 검찰 조직 안에서 그래서 뭐 부별 미제를 장기 미제를 뭐 집계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집계하지 않습니까? 부장 검사조차도 이 평검사 초임 검사를 두려워해서 나머지 부 검사들인데 사건 빨리빨리 떼라고 네. 했을 정도로 기하게 크신 분이라서 대찬면은 없습니다. 근데 예. 근데 뭐 대기자님? 사실 뭐 제가 한창 할 때 네. 그 이제 박순용 중수부장, 네. 그 진형구 감찰부장 이랬으니까 네. 두 사람이 친구거든요. 두 사람이. 예. 네. 아버지예요. 박세현 아버지. 예, 시험으로는 박순용 총장이 앞서 있지만은 예. 친구였고 지금은 이제 박세현하고 저 한동훈은 같이 또 소년등과 했잖아요. 대학 둘이 4학년 때 예. 했는데 예. 여기는 한동훈이 선배죠 지금은. 네. 선배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천대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논란이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그 수사기관의 중복 영장 청구 등에 대해서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그러면서 법률상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 아. 이어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출범하면서 합동 수사를 제안했던 게 그런 이유거든요. 아하. 그런데 지금 어제 검찰이 방첩사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네. 검찰은 지금 군 검찰과 합동 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 요거는 또 군 검찰이 들어가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기관끼리 경쟁하는 거는 좋은데 중복해서 낭비하거나 시간 장애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그리고 조절을 할 수 있는 점이죠. 사람이 사실 없어요. 컨트롤 타워라고 하잖아요. 그게. 민정수석이 사실 예. 지금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예. 그리고 해서도 안 되고요. 검찰이 특수본 꾸리면서 심우정이가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 때문에 됐다는 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민정수석 보고도 안 하고 꾸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상대를 치는 데는 엄청나게 뛰어난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용할 필요는 있다.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윤석열은 제가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이 10일인데 12 안에 구속
영장이 들어가거나 네.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용현은 검찰에서 영장을 했기 때문에 구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구속 부분 뭐 탄핵 전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뭐 검찰로서는 모든 수사기관들이 네. 이즘에 자기의 그 세와 그 가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니까 네. 그런 분위기에서 결국은 가장 큰 대여를 누가 제일 먼저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도 크죠. 그렇지만 경찰이 절대적으로 국수본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검찰을 통해서 갈 수밖에 검찰이 없어요. 그래서 청구하잖아요. 경찰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그리고 사실 압수수색 영장 게임에서도 검찰이 우리가 수사할 테니까 너는 물러서라면서 영장을 꺾었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렇죠. 뭐 구속영장,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뭐 신명을 확보하는 경찰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경찰 영장 꺾었다는 건 방첩사에 대한 거니까 그건 군 검찰이 들어가야 맞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건 검찰 한 것 같고. 관할 때문에 문제는 네. 이제 김용현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신청해서 받아냈거든요. 네. 검찰이 청구해서 받아냈는데 영장 받은 사이에 김용현을 연락해서 불러넣기. 잡아갔죠. 김용현이가 본인이 출두했어요. 예. 출두했는데 긴급 체포를 해버린 거죠. 이렇게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합동수사본부가 안 되면 검찰로서는 쉽지는 않을 건데 어쨌건 윤석열 곧 제가 볼 때는 예. 오늘 내일쯤 뭐 김용현 구속되면은 곧바로 체포영장 정도는 청구하지 않을까. 저 이거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영장이 되면 집행이잖아요. 네. 경호실하고 충돌되는 그런 부분은 영장을 없을까요? 집행을 막으면 그게 바로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요. 안 할 겁니까? 긴급 체포하러 가는 거는 그 경호차고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나오는데 그거 사전 영장으로 가면 된다. 예, 그렇죠. 그거 막을 수 없죠. 그래도 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걸 있습니다. 막으면은 네. 그건 진짜 내란 반란이죠. 뭐 계속 내란 반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더라도 경호처 직원들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고 하는 게 맞는데 탄핵이 안 된 상황이니까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거고 경호실 직원 입장에서는 탄핵이 되더라도요 직무 정지가 되는 것이지 네. 대통령의 신분이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게 진행되면 너무 좋은데 네. 혹여나 가장 상상하기 싫은 게 그걸 막는 상황까지 된다면 아주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하나의 시나리오는 구속영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네. 그다음에 탄핵되고 그럼 영장심사의 순으로 되면 그러면 되죠. 딱딱딱 떨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네. 윤석열 지금 빨리 지금 격리시켜야 됩니다. 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요. 네. 빨리 격리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이제 민주당이 다시 발의해서 탄핵 소추 의결하잖아요. 그 직무 정지를 공식적으로 시켜야 되는 그때 겁니다.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사고로 구속되는 게 사고로 직무 정지됐냐 안 되냐 논란이 있잖아요. 네. 논란은 지워가면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탄핵되면 바로 직무정이 되는 거니까. 탄핵 의결만 되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의결되기 전에 구속을 해야 네. 탄핵 심판이 빨라집니다. 시기가. 탄핵 심판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사람들이 자꾸 보는데 박근혜 3개월 딱 걸렸잖아요. 네. 3개월 걸렸는데 이 사람은 내란 외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범죄였어요. 국정농단. 일반 범죄이기 때문에 네. 파면된 이후에 구속이 됐잖아요. 네. 윤석열 내란은 현직도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구속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시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검찰과 경찰이 제가 볼 때는 같이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본인은 일임한다고 했는데 계속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한 요소가 1임 남아요. 자체가 대통령이 구두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고요. 전혀 없죠. 한동훈과 한덕수가 나와서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라고 하는데 직무 배제시킬 헌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게 윤 대통령이 항상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강조했는데 본인 자체가 얼마나 헌법적인 마인드가 없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무슨 자기 지갑입니까? 이걸 한한테 투 하나에게 맡겼다가 왕조입니까 여기가? 맡겼다가 사실 그러면 야 나 다시 돌려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강조했던 분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검찰에게 이
전국을 이끌어나가는 주도권, 수사 주도권을 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할 때,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할 때요, 그때 우르르 나타나서 집단 행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도 아니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렇죠, 중앙지검장이었죠. 예, 네.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낯을 싹 바꿔서 이제 뭐 검찰의 생각은 직권남용죄는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엎어서 우리는 수사권 있다. 지금 천대표 뭐 법관이 걱정하는 그 문제를 그렇게 극복하려고 해요. 우리 직권남용죄가 있으니까 그걸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이걸 엎어서 같이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수사는 적법하다라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이 검찰이 친문 세탁을 하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근데 그건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저런 인물이 큰 권력을 잡을 수 있는가 그 기반이 됐던 게 검찰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의 그 망상적 사고는 윤석열 씨의 망상적 사고는 지금 많은 검사들하고 닮아 있습니다. 똑같다. 김민하 검사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는 선량한 선도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일진이 권력을 잡고 우리를 못 살게 군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씨의 사고하고 똑같아요.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야당권들이 나를 괴롭힌다. 뭐가 다릅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 수두룩합니다. 네. 어쨌건 이제 현실적으로 봐서 구속영장, 압수영장 청구를 검찰이 해야 되고요. 다 지금 법 권한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공소 제기도 검찰이 해야 되고요. 그렇죠. 공소 유지도 검찰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신분 세탁 해결을 줘서는 안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검찰이 나서서 공소 유지하고 끌어가려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용을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저는 이 얘기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검찰이건 경찰이건 공수처건 국정을 수행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네. 도구를 이용해서 농사를 잘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하고 싸울 이유는 없는 거죠. 도구랑 싸우지 마라. 도구하고 싸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구로만 쓰면 되는 건데 권한을 무한 남용해서 인사권도 다 주고 수사권도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기 때문에 간을 키운 거거든요. 간을 키운 사람들이 잘못이 있는 거죠. 네.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검찰도 살아보겠다고 원래 이런 사람들이 돌아서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키웠던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윤석열이 아작이 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가장 통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근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문제는 지금 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이 다 내란 방조 의혹을 사고 있고 수사를 혐의가 있죠.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 보자면은 내 비상계엄 심의에 참석 안 한 서열은 이조 교육부 총리가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총리. 총리나 경제부 총리는 참석을 했으니까. 그리고 심의는 반대라는 게 없잖아요. 네. 구성요건 자체가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는 거니까 그 심의를 거치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은 다 내란 방조에 일조한 셈들이잖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상설 특검을 했는데 특검이 앞으로 좀 주도해서 갈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고 다시 파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장에 많은 초벌구이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검찰이 왜 특검을 싫어하냐면은 특검을 하면은 검사가 어떻게 수사했는지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뭘 봐줬고 뭘 뺐고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이 발휘된다 그러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래서 있었던 거거든요. 견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특검을 발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법 처리를 재단을 할 때 뭔가 장난을 못 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특검이. 수사는 기본적으로 초벌 구이는 초벌 수사는 시키고 그렇죠. 그다음 정리하고 하는 건 특검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특검 올라갔고 이 탄핵 부분이 목요일 날 본회의 갔다가 토요일 날 표결이 됩니다. 자, 그 안에 지금 두 분 말씀은 구속의 가능성도 지금 대통령 윤석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쉽지 않겠지만 표결까지 시간은 국민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토요일 부결된 거로부터 지금까지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정말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윤 대통령의
윤석열 씨가 여전히 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 그리고 어제는 가담자 중에 군인 하나가 나와서 나의 부하들은 면제시켜달라 다 내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뭐 각종 특전사령단 간의 뭐 행위를 국민 앞에 설명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축적되면 결국은 시간은 국민의 편이다. 탄핵이 될 것이다. 근데 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당에게 타격이 크다. 국민의힘 당에. 예, 국민의힘은 타격이 크다라는 거는 자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토요일 날 예. 탄핵을 반대하는 대신에 윤석열 조기 퇴진 일정을 밝힐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네. 있어요. 근데 그것도 꼼수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법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직전이라도 빨리 검찰이라도 좀 더 살아보려면은 빨리 구속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구속을 하고. 그러니까 예. 수사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경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 제시나 아까 천대엽 법원 행정처에서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단돌이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어제 특전사 장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부하는 아버지와 네. 아들의 대화가 MBC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 모두 아들을 뭐 자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부모를 하면 눈물을 흘릴 거였어요. 그 대화였어요. 그러니까 몸 조심해라. 그리고 민간인 학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자기 아들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마지막 나눈 통화를 다시 들어보기 위해서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네. 목적이 아니라. 모두 눈물을 정말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이게 네. 이렇게 자꾸 축적되면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 삶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시민들이 숭고한 행위를 네.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는 거죠. 국민의힘 당이 이제 결국은 토요일 날 또 당론을 잡는 건지 또 표결에 참석 안 시키 이게 또 저희가 봤을 때 몇몇 의원들은 또 이탈해서 또 하러 나올 수도 있을 것 내일 같고. 모레 지금 예. 이제 저 원내대표를 다시 뽑지 않습니까? 네. 원내대표를 다시 뽑으면은 이게 이제 원내대표에서 다시 친윤들이 자기들이 잡으려고 반란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거든요. 2016년 탄핵 소추안의 의결에 동참했던 이유도 국민적 여론이 그렇죠. 도저히 박근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윤석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다 동의하잖아요. 자기들도 알잖아요. 하는데 앞으로의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대권을 준다. 그거는 막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좀 펴는 거잖아요. 네. 아니 내란을 했는데 내란의 우두머리를 그대로 대통령 자리에 두겠다는 발상이 정상적인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군형법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니까 네. 군형법상 군사 반란의 반란죄입니다. 대통령도 군사 반란의 수개가 되면 사형으로. 그러니까 네. 가능합니까? 다 가능합니다. 왜 국권 통수권은 가능하죠. 예.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군사 반란 그것도 가능한가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가능하다고 봐요. 예. 지금 이게 군인들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군사 반란이 되면은 작당이라고 할 수 있죠. 군사 반란에 작당했는 걸로. 볼 작당한 건데 네. 그 내란은 대통령이 이제 사형 무기인데 네. 군사 반란은 수계는 사형밖에 없더만. 없습니다. 예. 이게 전두환 그래서 사형 선고가 1심에서 됐던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상황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서초에 보면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